안녕하십니까. 국가정보학총론 저자 김지근 박사입니다. 오늘은 보안 및 방첩활동 5장 제4절의 마지막 파트인 세계 방첩기관서부터 해서 페이지 120, 페이지 211페이지부터 요약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방첩기관 중에서 한국의 방첩기관입니다. 한국의 방첩기관은 이 페이지 221에서 보시는 것 같이 국가정보원, 경찰청, 해양경찰청, 법무부, 검찰청과 관세청, 또 방첩사령부가 있죠. 그리고 이제 기능별 역할로 보시면은 이제 국가정보원 같은 경우는 방첩 업무로서 이제 대테러와 산업보안, 방위산업보호 등의 활동을 하고, 또 해외 정보 활동, 그리고 대북 정보 활동을 하죠. 국가정보는. 해외 정보 활동은 이제 국제 범죄라든가 사이버 안보, 대공 수사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대북 정보는 이제 국가 보안 활동이 주로 이제 되겠죠. 이게 북한 또 이탈민 보호, 또 우주 공간에서의 안보 정보 수집 분석도 마찬가지 대북 정보 중에 하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정보원의 구성인데요. 국가정보원은 최근에 이게 센터가 9개로 늘어났죠. 그래서 반학선 센터, 국가우주안보센터, 또 방위산업침해 대응센터, 국가인공지능안보센터까지 해서 총 9개가 늘어났죠. 기존에 이제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방첩보 정보공유센터, 산업기밀보안센터, 산업기밀보호센터, 국제범죄정보센터, 테러정보통합센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9개의 센터로 늘어났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정보원장은 이제 보안 업무와 같이 마찬가지 방첩 업무도 기획 조정 역할을 수행하면서 방첩 업무 관련된 지침서를 작성을 해서 매년 말 2년 다음 해에 방첩활동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말 방첩기관장에게 송부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방첩 관련돼서는 요 세 가지의 회의체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 방첩 전략 회의와 또 국가 방첩 전략 실무회의, 그 다음에 또 지역 방첩 협의회의가 있어요. 국가 방첩 전략 회의는 이제 국가정보원장이 이제 의장이 되면서 위원들은 약 25명의 위원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위원들은 이제 기재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의 차관급의 공무원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기타 인사혁신처, 관세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차장들, 그리고 국방정보본부장과 또 방첩사령관, 이런 인원들이 이제 주로 국가방첩전략회의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되고 있고요. 실무회의는 이제 국가정보원의 방첩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급 또는 국장급의 부서 직원들로 구성된 인원들로서 전략회의를 뒷받침해서 실무협의체가 되겠죠. 회의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지역방첩 협의회의도 마찬가지 설치가 돼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 특별자치도 이런 지역에 이제 지역방첩협의회가 설치돼서 방첩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찰청도 방첩 업무를 수행하죠. 그래서 주요 방첩 업무는 이제 안보수사국에서 안보수사국 1과 2가, 안보수사 1과 2과가 있는데, 수사국에서도 이제 경제, 사이버 범죄, 테러 이런 활동을 하고, 형사국은 강력범죄와 마약, 과학수사과가 있으면서 이런 방첩 활동을 하죠. 기타 이제 경비국과 국제협력관 등에서 경찰청에 이런 조직에서 이제 방첩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방첩사령부 당연히 군의 보안 업무와 그 다음에 방첩 업무를 같이 수행을 하고 있죠. 보안 업무는 군사보안과 방위산업보안, 방첩 업무는 이제 대테러와 경비까지 하고 있고, 기타 이제 방첩 정보와 방첩 수사, 방첩 정보 수집과 방첩 수사 등의 활동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은 FBI가 대관청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또 이제 국가방첩센터가 있는데, 이것은 CI 국장이 DCI 국장을 할 때서부터 해서 국가정보위원회 산하에 국가방첩센터가 있었는데, 현재는 DNI에 전부 다 통합이 돼서 국가방첩센터가 있고,
또 조직범죄와 마약 프로그램 관련돼서도 마찬가지 이 마약 단속국과 FBI가 공조해서 국제마약 조직을 추적 검거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기타 대테러 활동은 9.12 테러 이후에 강화돼서 DNI의 대테러 관련된 활동 센터들이 이제 구성돼서 대테러 활동에 중점을 둔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치중하고 있죠. 기타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MI5가 방첩기관으로서 활동하고 있고 또 스코틀랜드 야드 런던 경찰국도 마찬가지 그 런던의 방첩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가 있는데 프랑스에 빠졌네요. 프랑스는 이제 DGSI에서 국내 안보총국에서 방첩 업무를 활동을 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헌법보호청이 이제 방첩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 공안조사청에서 방첩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신베트가 유명하죠. 모사드도 일부 아랍 테러리즘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하고 있으면서 방첩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방첩 활동 사례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코인텔 프로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유명한데 1956년도에서 71년도까지 미국 내 반체제 단체를 붕괴시킬 목적으로 전개된 적극적인 방첩 활동인데 사실 너무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는 이제 좀 그 방첩 활동에서의 어떤 대표적인 위법 활동 사례들을 많이 보여준 것이 코인텔 프로였죠. 그래서 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된 사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워터게이트 사건도 마찬가지 CIA가 불법적으로 이제 민주당 당사 워터게이트 호텔에 잠입을 해서 하다가 이제 들켜진 어떤 발각이 된 그런 대표적인 정치 개입 방첩 활동으로 볼 수가 있죠. 당시 1972년부터 74년까지 미국 닉슨 행정부가 베트남전 참전 반대 의사를 표명한 민주당을 저지할 목적으로 이제 불법 도청을 하다가 이제 발각된 사건이 되겠죠. 기타 이제 카오스 공작 활동도 있어요. 유사한 것이 존슨 대통령이 마찬가지 열람전 파병 반대 세력과 공산주의 단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비밀정보 수집 활동을 한 카오스 공작 활동도 유사한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어떤 방첩 활동이 되었고 또 미국 같은 경우 군 정보기관도 마찬가지 방첩 활동을 개입한 사례가 있어요. 9.12 테러 이후에 노스컴이라는 것을 창설을 해서 여기에 이제 어떤 총체적인 테러 인식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테러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추적을 한 그런 사례인데 여기에 이제 주요 야전 방첩 활동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탈론이라는 거예요. 탈론. 탈론은 노스컴의 야전 방첩 활동 중에 하나인데 요주 인물이나 또 의심스러운 인물에 대해서는 현장을 탐지하고 마치 옆집에서 바로 살펴보는 것 같이 굉장히 상세하게 첩보를 수집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에서 방첩 활동한다는 것은 또 특히나 이제 미국민을 대상으로 방첩 활동한다는 것은 위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이 가디언으로 해서 FBI로 이 기능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또 펜트봄 이것은 9.12 테러 수사에 대해서 FBI가 암호명을 갖고 FBI 전체 11,000명 중에서 7,000명을 동원한 그 대테러 수사 활동이 되겠죠.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 기타 이제 영국과 중국 같은 경우도 이것도 하나의 방첩 활동 사례로 볼 수가 있는데 중국 영국 내 침투한 정찰 중인 이제 미국의 정찰기 EP3를 비상 착륙시킨 사례가 있죠. 이것 하나의 방첩 활동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영국 같은 경우 더블 크로스 시스템 작전이 있었는데 이것은 MI6에 의해서 당시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첩보원들을 색출하고 MI5에 의해서 색출이 되고 MI6에 의해서 이제 역영 공작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시킴으로 해서 2차 세계대전을 갖다가 극적으로
연합군의 승리로 이끈 그런 대표적인 방첩 활동 사례가 되었고요. 또 미국과 영국에서는 베노나 프로젝트를 시행함으로써 소련의 암호를 체계적으로 해독하는 활동을 한 적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방첩 활동은 주로 이제 세계적인 추세가 사실은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국가 이익과 경제 안보, 이것이 이제 하나의 국가 안보와는 분리가 불가하다는 그런 의식이 딱 싹트면서 경제 방첩 활동도 강력하게 추진을 하게 됐죠. 그래서 각종 경제 산업 스파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제 대응을 하는 이런 분위기가 이루어졌고, 국가 생존 차원에서도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미국이나 각 프랑스, 또 미국과 일본, 또 영국 이런 국가들이 주로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경제 방첩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경제 안보가 결국은 국가 안보와 맞물린다 하는 차원에서 경제 산업 활동에 대한 방첩 활동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 여기서 경제 스파이와 산업 스파이의 구분이 좀 있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산업 정보 활동에 대해서 다룰 때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이제 방첩 활동 관련된 사항으로서 이제 뭐 일반적으로 방첩 활동은 이제 비밀 공작 활동과 좀 유사한 측면도 있고, 또 이 방첩 활동은 자신들의 요원들은 신뢰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중 스파이가 발생이 되기도 하죠. 또 이 방첩 활동을 하다 보면 이제 그레이메일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정보 요원들을 뭐 문제가 돼서 기소할 때는 정보 요원이 자신이 알고 있는 비밀 정보를 법정에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하는 것이 협박을 하는 사항들이 발생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그레이메일이라고 하죠. 기타 이제 회색 자료와 회색 시대 현상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임스 올슨의 방첩 공작 10계명이 있어요. 이것도 가끔 나와요. 뭐 이 시험에 낼 거리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까지 나오네요. 그러면서 10가지를 잘 알고 계시고 또 의미도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안 및 방첩 5장 파트의 마지막 파트를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6장 비밀공작 활동 219페이지부터 요약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